결혼기념일 아침 해고 통보를 받은 날. 저녁엔 내 집마저 불길에 삼켜졌다. 어준 48살 내부감사 형광등 빛이 너무 밝은 병실에서 차가운 공기와 함께 내 사원증만이 서랍 속에서 반짝였다. 당신이라면 이런 시작을 어떻게 버텼을까요? 겨울 아침 창밖으로 희뿌연 서리가 유리창을 덮고 있었다. 회사 복도로 향하는 내 발걸음은 얼어붙은 듯 무겁기만 했다. 30년을 버틴 자리였는데 사무실 문을 열자마자 들려온 상사의 말은 한순간에 모든 온기를 빼앗아갔다. 어준 씨, 오늘부로 계약 종료입니다. 이유는 알다시피 구조조정입니다. 말끝마다 차갑게 떨어지는 어조, 그의 시선은 서류에만 박혀 있었고 내 얼굴은 단 한 번도 보지 않았다. 내 손끝은 책상 모서리를 더듬었고 숨을 삼키며 알겠습니다 라는 말만 겨우 짜냈다. 회사를 나서는 길 복도 끝에서 오래된 사진. 액자가 걸려 있었는데 젊었던 시절 내 모습이 흐릿하게 비쳐 보였다. 그때는 미래가 단단하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날 그 믿음이 산산이 부서졌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광주의 겨울바람은 뺨을 핥히듯 차가웠다. 집 앞 골목을 돌자 연탄 냄새와 함께 아내가 준비한 저녁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식탁 위에 놓인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와 숯불에 구운 고기, 그리고 따뜻한 쌀밥 냄새가 방 안을 감싸고 있었다. 아내는 평소보다 말이 없었지만 내 표정을 보고 모든 걸 눈치챘는지 그저 조용히 밥을 내 앞으로 밀었다. 괜찮아 어준, 오늘은 그냥 먹어. 내일 생각은 내일 하자. 그 말이 어쩐지 유언처럼 들려 젓가락을 들기도 어려웠다. 식탁 위 작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느린 트로트와 숯불에서 풍기는 연기 냄새가 이상하게 낯설게 느껴졌다. 우리는 말없이 밥을 끝냈고 나는 잠깐 거실 창가에 서서 서리 낀 가로등 불빛을 바라보다가 오늘을 잊고 싶다는 생각만 머릿속에 맴돌았다. 그날 밤 갑작스러운 연기 냄새가 코를 찔렀다. 자다가 눈을 뜨니 거실 쪽에서 타는 냄새와 함께 불꽃이 스멀스멀 기어오르고 있었다. 아내가 침실 문을 열고 어준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그 목소리가 내 귀에 닿자마자 우리는 본능적으로 서로를 붙잡고 문 쪽으로 뛰었다. 하지만 거실을 가로지르는 순간 천장이 붕괴되며 불길이 사방으로 터졌다. 뜨거운 공기와 타는 BBQ 냄새 삐걱이는 나무가 부서지는 소리 숨을 쉴 때마다 폐 안으로 매캐한 연기가 밀려들었다. 나는 아내의 손을 꽉 쥐었지만 순간적으로 폭발한 불꽃과 연기의 시야가 사라졌다. 마지막으로 그녀의 손끝이 미끄러져 빠져나가는 감촉과 괜찮아, 나가 라는 절규가 귓가에 맴돌았다. 그리고 세상이 검게 꺼졌다. 눈을 뜨니 차가운 병실의 공기가 코를 스쳤다.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파고들고 기계음이 규칙적으로 울렸다. 하얀 천장과 깜빡이는 형광등, 그리고 내 옆에서 낮게 운궁거리는 호흡기 소리만이 현실을 알려줬다. 손을 들어 올리려 했지만 마치 다른 사람의 팔처럼 무겁고 낯설기만 했다. 눈을 돌리니 침대 옆 서랍에 걸린 오래된 사원증이 희미한 불빛을 받아 반짝였다. 퇴직한 몸으로는 더 이상 쓸모없는 플라스틱 조각이지만 그 빛은 나에게 지난 세월과 상처를 동시에 떠올리게 했다. 병실 문이 살짝 열리더니 무표정한 소방대원이 들어와 안부만 묻고 나갔다. 이어서 한 경찰이 들어와 내 침대 옆에 서더니 깊은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어준 씨, 그는 낮게 말했다. 모두가 정말 당신 편일까요? 그 말은 얼어붙은 겨울 공기처럼 날카롭게 귀를 파고들었다. 내가 무슨 뜻이냐고 묻기도 전에 그는 가볍게 모자를 눌러쓰고 나가버렸다. 창밖으로 시선이 옮겨졌다. 서리 낀 가로등 아래 멀리서 빨간 불빛이 깜박이며 번졌다. 병실 안은 고요했지만 그 불빛과 함께
경찰의 마지막 속삭임이 귓가에서 반복되었다. 이제 시작일 뿐. 그 순간 숨을 들이쉴 때마다 폐 속 깊숙이 타는 듯한 냄새가 맴돌았고 아내의 손끝 감촉이 다시금 떠올랐다. 나는 눈을 감았다. 내 인생이 불길과 함께 무너졌지만 아직 끝난 것이 아님을 직감했다. 봄바람이 불어오는 아침 병원에서 퇴원하자마자 나는 곧장 회사로 발걸음을 옮겼다. 광주의 도심을 지나며 들리는 새소리와 꽃가루 날리는 거리가 마치 내 발걸음을 비웃는 듯 가볍게 흔들렸다. 그러나 회사 정문 앞에 서자 익숙했던 건물의 유리창은 차갑게 빛났고 30년 동안 지켜온 나의 자리와 시간이 한순간 낯선 풍경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이 실감났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들려온 복사기의 윙윙거림과 종이 냄새는 예전과 같았지만 그 냄새 속에는 더 이상 나를 위한 자리가 없다는 쓸쓸함이 배어 있었다. 본사 회의실로 들어서자 내가 늘 앉던 자리에 여성이 앉아 있었다. 그의 손목에는 반짝이는 새 시계가 걸려 있었고 서류 더미 앞에서 그는 마치 오랫동안 그 자리를 차지해 온 사람처럼 자연스러웠다. 나를 보자마자 그는 얇은 미소를 지으며 일어섰다. 형님, 몸은 좀 괜찮으십니까? 요즘 회사가 많이 바쁘네요. 부드러운 말투였지만 그 아래엔 알 수 없는 비아냥거림이 섞여 있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조금 기울어져 있었고 그 사진 속에서 아내의 미소는 이곳의 공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나는 숨을 고르며 손에 쥔 서류 봉투를 들었다. 보상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집과 관련된 것도 함께. 내 목소리는 최대한 담담했지만 손끝이 떨렸다. 여성은 의자에 앉아 손가락으로 서류를 천천히 두드리며 나를 빤히 바라봤다. 형님 회사 일은 이제 제게 맡기세요. 형님은 쉬셔야죠. 집 문제도 곧 해결될 겁니다. 물론 제 방식으로. 그의 말끝이 공기 중에 남아 맴돌았다. 차가운 회의실 공기 속에서 복사기의 윙윙거림이 유난히 크게 들렸다. 젊은 변호사가 문가에서 무심한 눈빛으로 우리를 번갈아 바라보고 있었고 그 무심함이 오히려 상황의 무게를 더 짓눌렀다. 나는 숨을 고르며 노트북을 켰다. 화면에는 며칠 전 열어보았던 삭제된 보험 관련 이메일 흔적이 여전히 남아있었다. 삭제됨이라는 빨간 글씨가 화면 한 구석에서 깜빡거렸고 그 아래 낯선 첨부 파일 이름들이 줄지어 있었다. 클릭해 보려 했지만 화면이 순간 꺼지듯 멈췄고 여성의 시선이 날카롭게 내 손가락 끝을 스쳤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내 어깨에 손을 올렸다. 형님, 이제는 인정하셔야죠. 형님은 너무 늙었어요. 그 집에 살 자격도 이 회사에 있을 이유도 없잖아요. 그의 목소리는 낮지만 또렷했고 그 순간 내 등골을 타고 서늘한 한기가 흘렀다. 퇴근길 회사 뒷문을 나서는데 한 직원이 서둘러 다가왔다. 모자를 푹 눌러 쓴 그는 주위를 살피며 작은 봉투를 내 손에 쥐어주었다. 이거 조심히 보세요. 저한테서 받은 거란 건 말하지 마시고요. 그는 말없이 몸을 돌려 사라졌다. 손에 쥔 봉투는 생각보다 묵직했고 종이 냄새가 진하게 풍겼다. 가로등 아래서 봉투를 열자 불완전하게 복사된 보험 서류와 함께 낯선 이름들이 빽빽하게 적혀있는 리스트가 눈에 들어왔다. 이름들 중 몇몇은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회사 외부인들이었고 거기에는 보상과 관련된 숫자들이 덤으로 기재돼 있었다. 서류 구석에는 얼룩진 도장이 찍혀 있었는데 마치 누군가 일부러 지워지지 않게 남긴 흔적 같았다. 봉투를 다시 닫으며 숨을 고르는데 회의실에서 들었던 여성의 말이 다시 떠올랐다. 집도 회사도 곧 내 것이 될 거다. 그의 목소리가 밤 공기와 뒤섞여 내 귓가에서 메아리 쳤다. 회사 건물의 불빛이 멀리서 깜박였고 벽에 걸린 기울어진 가족 사진 속 아내의 눈빛이 머릿속을 스쳤다. 나는 봉투를 안쪽 코트 주머니에 깊숙이 넣었다.
그 순간 등 뒤로 서늘한 바람이 스쳐 지나갔고 머릿속에선 한 가지 생각만 떠올랐다. 이 문서가 나를 구할 수도 혹은 끝내 무너뜨릴 수도 있겠구나. 광주천을 따라 걷다 보니 빗방울이 우산 가장자리를 두드리며 잔잔한 리듬을 만들고 있었다. 여름 장마 특유의 눅눅한 공기와 젖은 아스팔트 냄새가 뒤섞여 숨을 깊이 들이쉴 때마다 가슴속까지 스며드는 듯 했다. 골목 모퉁이를 돌자 작은 넌사인이 깜빡이는 오래된 재즈 카페가 나타났다. 문을 열자 LP의 스침소리와 구운 와플 냄새, 그리고 묵직한 커피향이 동시에 나를 감쌌다. 나무 의자가 삐걱이며 몸을 받아주자 손끝으로 느껴지는 오래된 결이 이상하게도 마음을 안정시켰다. 나는 김이 서리는 아메리카노를 앞에 두고 그 김이 천천히 퍼져가는 모습을 바라봤다. 온기가 잦아드는 순간 문이 다시 열리고 하윤이 들어섰다. 하윤은 예전 인사팀장이던 시절처럼 단정한 옷차림이었지만 눈빛은 그때보다 훨씬 단단했다. 그녀는 말없이 내 앞에 앉아 잠시 숨을 고르더니 주머니에서 낡은 USB 하나를 꺼냈다. 이 안에 그날 지워진 파일들이 있어. 그냥 갖고만 있지 말고 제대로 들여다봐.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지만 그 안에는 은근한 경고와 응원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나는 손끝으로 USB를 받았다. 금속 표면의 차가운 감촉이 손바닥으로 스며들며 한동안 무겁게 눌러 앉았다. 여성은 지금 외부 채무로 숨이 막힐 지경이야. 그걸 가리기 위해 보험금을 노린 거겠지. 하지만 화를 낸다고 해결되진 않아. 분노가 아니라 사실로 싸워야 해. 하윤은 커피잔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으며 나를 똑바로 바라봤다. 카페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낡은 색소폰 소리가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을 메우듯 울렸다. 나는 잠시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켰다. 빗방울이 창문을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니 불길 속에서 마지막으로 들었던 아내의 목소리가 겹쳐졌다. 그날 저녁 식탁 위에 있던 된장찌개 냄새, 그리고 숯불 위에서 타던 고기의 향이 문득 떠올라 가슴이 조여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기억이 나를 짓누르기보다는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결심을 단단히 다지게 했다.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진동했다. 화면을 켜자 도아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다. 엄마가 남긴 말, 사실이야. 글자 하나하나가 묵직하게 마음을 때렸다. 나는 답을 쓰지 못하고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손끝이 커피잔의 따뜻한 곡선을 따라가다가 문득 그 표면에 미세하게 난 금이 보였다. 그 작은 금은 마치 우리 가족의 금간 관계를 비추는 듯했다. 나는 하윤을 향해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조용히 USB를 가리키며 말했다. 형님, 이걸로 려성을 끝낼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조심하세요. 증거는 칼날과 같아요. 쥐는 법을 모르면 손부터 베이죠. 그녀의 목소리가 낮게 깔리며 창밖으로 벼락이 번쩍하고 지나갔다. 카페 안 공기는 더 눅눅해졌고 LP의 잡음이 잠시 크게 울렸다가 잦아들었다. 호텔방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켜고 USB를 꽂았다. 화면이 켜지자 삭제된 보험계약서라는 폴더가 나타났다. 폴더를 열자 보험사 로고와 함께 여성의 서명이 선명히 찍힌 계약서들이 연달아 화면에 펼쳐졌다. 숨을 삼키는 소리가 방 안을 울렸고 USB의 파란 불빛이 밤 공기 속에서 작은 맥박처럼 깜빡였다. 바깥에선 여전히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리고 있었고 그 소리가 마치 내 심장 박동과 겹쳐 들렸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들어섰다는 생각이 나를 조용히 감싸 안았다. 기록보관실 문을 조심스레 열자 서늘한 공기와 함께 곰팡내가 배인 종이 냄새가 훅 하고 밀려왔다. 깊은 가을밤 창밖의 바람소리가 유리 틈으로 스며들고 낡은 나무 선반이 삐걱이며 불안하게 흔들렸다. 손전등 불빛만이 어둠 속을 가르며 작은 원을 그렸다. 선반 사이사이 쌓인 오래된 상자들, 서류철마다 묵은 먼지가 수북했다.
나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발끝으로 바닥을 더듬었다. 종이의 바스락거림조차 큰 소리처럼 느껴져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었다. 목표는 단순했다. 여성의 이름이 찍힌 원본 계약서와 회계 조작 흔적을 손에 넣는 것. 하지만 이곳에 발을 들인 순간부터 숨결조차 죄책감처럼 무겁게 가라앉았다. 상자 하나를 꺼내어 뚜껑을 열자 오래된 보험 계약서와 함께 출처가 불분명한 영수증 묶음이 나왔다. 서류의 구석에는 희미하게 번진 도장이 찍혀 있었고 숫자 옆에 연필로 긁적거린 흔적들이 남아 있었다. 손끝으로 종이 모서리를 짚으며 나는 순간적으로 아내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웃었던 날 우리 집 식탁 위에 올려져 있던 따뜻한 밥상, 그리고 그 밤 불길 속으로 사라진 그 손길. 계약서와 영수증이 손안에서 무겁게 눌리는 듯했고 숨을 삼킬 때마다 종이 냄새와 함께 차가운 공기가 폐 속으로 스며들었다. 갑자기 뒤쪽 복도에서 신발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다. 경비원의 무표정한 발소리였다. 나는 재빨리 서류들을 품에 안고 선반 뒤로 몸을 숨겼다. 숨죽이며 기다리는 사이 주머니 속 사원증이 흘러내려 바닥으로 떨어졌다. 딸깍하고 사소한 소리가 울린 순간 경비원의 발걸음이 멈췄다. 그는 무심히 사원증을 밟고 지나갔지만 그때 금이 가는 짤깍 소리가 또렷하게 들렸다. 손전등 불빛 아래 사원증의 금이 내 눈앞에서 번쩍이며 마치 내 지난 세월이 부서지는 듯한 감각을 남겼다. 나는 서둘러 사원증을 주워 주머니 깊숙이 넣고 다시 숨을 삼켰다. 경비원이 돌아간 직후 문 쪽에서 발걸음 소리가 또 들려왔다. 이번엔 익숙한 목소리가 날카롭게 공간을 가르며 들렸다. 아빠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도하였다. 그의 눈빛은 분노와 혼란으로 뒤섞여 있었고 숨결은 거칠게 엇박자를 냈다. 나는 서류를 품에 안은 채 무릎을 꿇고 숨을 고르며 도하를 바라봤다. 그는 내 손에서 삐죽 튀어나온 계약서를 거칠게 낚아채더니 바닥에 던졌다. 종이가 습한 바닥에 닿으며 퍽 하는 소리를 냈다. 아빠, 이게 가족을 위한 거예요. 아니면 그냥 당신 자신을 위한 거예요. 그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고 말끝마다 쌓인 원망이 서류처럼 흩날렸다.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주머니에서 꺼낸 아내의 작은 사진을 바라봤다. 사진 속 그녀의 미소가 마치 내 등을 누르듯 묵직했다. 그 순간 차갑게 스며드는 공기가 뼛속까지 파고들었고 손에 쥔 종이 가장자리가 바스락거리며 부서질 듯 흔들렸다. 도하는 한동안 나를 노려보다가 깊게 숨을 몰아쉬며 서류를 발로 밀었다. 이런 짓으로 엄마가 돌아올 거라고 생각해요. 집이 지켜질 거라고 믿어요. 그 말은 곧 차갑게 식은 공기와 섞여 귀에 오래 남았다. 내가 대답하기 전에 도하는 뒤돌아 문을 박차고 나가버렸다. 문틈으로 스며드는 바람이 갑자기 더 차갑게 느껴졌다. 혼자 남은 기록 보관실에서 나는 바닥에 널린 서류들을 다시 모았다. 사원증의 금이 바람에 반짝이며 서류 위로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때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진동했다. 화면에는 익명의 메시지가 떠 있었다. 진실을 알고 싶다면 내일 밤 버려진 터미널로 와. 문자를 읽는 순간 삐걱이는 선반과 바람 소리가 겹쳐서 마치 이곳 전체가 경고를 보내는 듯 했다. 나는 서류를 안고 천천히 일어나 아직도 손끝에서 떨리는 종이 감촉을 느끼며 문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광주의 오래된 교회 부속 식당은 조용했다. 낮은 조명 아래 나무 테이블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고 테이블마다 세월이 남긴 긁힌 자국이 군데군데 새겨져 있었다. 공기에는 따뜻하게 끓는 국수 냄새가 은근히 퍼져 있었고 창밖으로는 벚꽃이 바람을 타고 흩날리며 유리창에 가볍게 부딪혔다. 나는 창가 구석자리에 앉아 식탁 위에서 손가락으로 테이블 결을 따라가며 마음을 가라앉히려 애썼다. 문이 열리며 하윤이 들어왔다. 그녀는
이전처럼 단정한 옷차림으로 숨을 고르고 내 앞에 앉았다. 그녀의 눈빛은 담담했지만 깊은 안쪽에서 단단한 결심이 느껴졌다. 하유는 말없이 작은 녹음기를 꺼내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금속 표면이 차갑게 빛을 반사했고 그녀의 손끝이 그것을 밀며 말했다. 그가 스스로 말하게 해. 감정은 숨겨. 흥분하면 지는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녹음기를 손에 쥐자 차가운 금속감이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그 순간 불길 속에서 놓쳐버린 아내의 손끝 감각이 스쳐 지나가며 심장이 묘하게 조여왔다. 하지만 곧 깊은 숨을 들이쉬며 감정을 눌렀다. 지금은 분노가 아니라 냉정함이 필요했다. 식당 입구 근처 도하가 조용히 서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갈등이 어려 있었지만 손에는 휴대폰이 들려 있었다. 그는 천천히 다가와 화면을 내게 내밀었다. 영상 속에는 여성과 보험 담당자가 한적한 주차장에서 은밀하게 만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차가운 봄밤 공기 속 그들이 주고받는 서류와 짧은 악수가 또렷하게 기록돼 있었다. 도하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걸로 증거를 만들 수 있겠죠. 하지만 아빠, 제발 이번엔 무모하게 굴지 마요. 그의 시선은 흔들렸지만 처음으로 나를 향한 완전한 거부감 대신 조심스러운 믿음이 담겨 있었다. 하유는 두 손을 모으고 우리 둘을 번갈아 바라봤다. 이건 복수가 아니라 생존이야. 기억해. 우리가 원하는 건 그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네 아내의 이름과 네 집, 내 삶을 지키는 거야. 그녀의 손이 내 손등을 가볍게 눌렀다. 따뜻한 손끝이 차가운 금속 녹음기 위에 얹히자 내 안의 분노가 조금씩 잠잠해지고 대신 서늘한 집중이 자리 잡았다. 국수 그릇에서 피어오르는 김이 천천히 식탁 위를 감싸며 세 사람의 숨결을 부드럽게 엮었다. 그 순간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진동했다. 화면을 켜자 익명의 메시지가 떠올랐다. 그도 너를 감시하고 있다. 조심해라. 짧지만 뼈속까지 서늘하게 스며드는 문장. 창밖에서 벚꽃잎이 바람에 휘몰아쳐 유리창을 연속으로 두드리며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냈다. 나는 숨을 고르며 녹음기를 다시 주머니 깊숙이 넣었다. 창밖의 봄빛이 식당 안으로 스며들었지만 그 빛조차 왠지 긴장감으로 차갑게 변해 있었다. 오늘 밤부터 모든 움직임이 조심스러워야 한다는 사실을 벚꽃잎이 부딪히는 소리만큼 선명히 깨달았다. 본사 회의실 문을 열자 한여름의 후덥지근한 공기와 함께 묵은 담배 냄새가 코끝을 찔렀다. 짙은 갈색 나무 벽이 사방을 둘러싸고 노란 조명이 낮게 깔리며 길게 그림자를 늘어뜨리고 있었다. 오래된 잿더리에는 누렇게 변색된 담배 흔적이 남아 마치 이 방에 쌓인 비밀들이 연기처럼 벽에 스며든 듯다. 됐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표정을 가다듬고 회의실 중앙 테이블에 앉았다. 테이블 위엔 두꺼운 서류철이 놓여 있었고 그 아래에 숨겨둔 작은 녹음기에 붉은 불빛이 희미하게 깜박였다. 손끝으로 그 진동을 느끼며 표정만은 최대한 평온하게 유지했다. 여성이 문을 닫고 들어왔다. 그는 고급 정장을 입고 느긋한 미소를 띠며 의자에 앉았다. 손목의 시계가 빛을 받아 반짝였고 그의 눈빛에는 자신감이 가득했다. 형님, 이렇게 부르시다니. 이제 드디어 현실을 받아들이실 건가요? 그가 내게 와인잔을 건네며 넌지시 웃었다. 나는 잔을 거절하고 대신 서류철을 가볍게 두드렸다. 여성이 보험금 문제, 그리고 의료비 말이야. 우리 솔직히 이야기 좀 하자. 내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단어 하나하나에 묘한 무게를 실었다. 그의 눈썹이 살짝 꿈틀거렸지만 이내 입가를 다시 끌어올렸다. 형님 다 알잖아요. 세상은 냉정해요. 화제는 새 출발이었어요. 회사도 살리고 우리도 숨 좀 돌리고 보험금 없인 못 살았죠.
그의 말이 공기 중에 스며드는 순간 내 등줄기를 타고 서늘한 한기가 흘렀다. 한여름의 더위 속에서도 소름이 돋았다.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며 시선을 그에게 고정했다. 네가 직접 이렇게 말할 줄은 몰랐다. 내 말에 여성은 어깨를 으쓱이며 잔을 돌렸다. 바로 그때 문 밖에서 미세한 움직임이 감지됐다. 복도 쪽에서 발소리와 무정이 소리가 스치듯 들렸고 하윤의 그림자가 문틈 아래로 잠시 비쳤다. 여성은 이를 눈치채지 못한 채 의자에 편히 기대며 말을 이어갔다. 형님, 이렇게 된 마당에 그냥 제 편에 서세요. 집도 회사도 형님께서 손 떼시면 다 정리됩니다. 그 순간 문이 철컥 소리를 내며 열렸다. 2명의 경찰과 탐정이 함께 들어와 여성에게 다가섰다. 여성 씨 보험 사기 및 방화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이 냉정하게 말하며 수갑을 꺼냈다. 여성은 처음엔 웃음을 지었지만 차가운 금속이 손목을 감싸며 딸깍 하는 소리가 울리자 얼굴빛이 굳었다. 그는 내 쪽을 돌아보며 낮지만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형님, 내 아들도 끝까지 내 편일까 피는 못 속이잖아. 그 말이 공기 속에 오래 메아리 쳤다. 비가 갑자기 세차게 쏟아지기 시작했다. 회의실 창밖으로 굵은 빗방울이 떨어져 유리창을 연속으로 두드리며 회의실을 더 서늘하게 만들었다. 나는 2 손으로 서류철을 꼭 쥐었고 그 안에 숨겨둔 녹음기의 붉은 불빛이 내 손바닥을 통해 미약하게 느껴졌다. 숨을 들이쉬는 내 어깨가 조금씩 떨렸지만 오래 묵힌 공기를 내쉬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끝났지만 아직 완전히 끝난 건 아니야. 비와 함께 들려오는 창밖의 바람 소리가 마치 다음 폭풍을 예고하는 듯 했다. 광주의 언덕 위로 바람이 길게 불어왔다. 초가을의 공기는 서늘했고 소나무 향이 바람에 실려 코끝을 스쳤다. 바라라에선 낙엽이 바스락거리며 이리저리 흩날렸고 멀리서 교회 종소리가 바람을 타고 은근히 울려 퍼졌다. 언덕 위 아내네의 유골이 뿌려진 자리에 나는 도하와 나란히 서 있었다. 아무 말도 없었지만 그의 숨결이 바람소리 사이로 들려왔다. 하늘은 옅은 회색으로 물들었고 어둑해지는 오후빛이 우리의 그림자를 길게 느렸다. 도하는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낮게 숨을 들이쉬며 말했다. 아빠, 미안해요. 그때 너무 몰아붙였던 거. 그의 목소리는 바람결처럼 떨렸고 그 안에 지난 시간의 원망과 후회가 섞여 있었다.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그를 바라봤다. 도하, 내 엄마를 잃고 나도 무너져 있었어. 우리가 서로에게 더 상처를 줬지. 내 말은 나지막했지만 언덕 위에서 부는 바람이 그 울림을 길게 이어갔다. 그때 하윤이 조용히 다가와 내 주머니에서 금이 간 사원증을 꺼내 내 손에 올려주었다. 사원증은 가을빛을 받아 희미하게 빛났고 금이 간 자리가 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은은한 그림자를 드리웠다. 고치세요. 그냥 과거를 지우지 말고 새로운 시작의 상징으로 남기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단했다. 사원증을 손바닥에 꼭 쥐자 차가운 플라스틱과 함께 이상하게 따뜻한 결심이 전해졌다. 나는 도하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이제 회사, 내 세대에게 넘겨줄 생각이야. 난 뒤에서 돕고 대신 이걸 하려 한다. 내가 언급한 것은 중년 해고자 지원 기금이었다. 지난 몇 달 동안 나처럼 모든 걸 잃고 방황하던 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들을 위한 자리가 필요하다는 걸 절실히 느꼈다. 도하는 내 말을 잠시 곱씹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아빠답네요. 엄마도 좋아하실 거예요. 그의 눈가에 스치는 미소가 처음으로 부드럽게 느껴졌다. 언덕 위로 강한 바람이 불어왔다. 손에 들고 있던 사원증이 바람에 흔들리며 햇빛을 받아 반짝였다. 금이 간 자리가 마치 다시 시작이라는 신호처럼 잠시 빛났다.
교회 종소리가 한 번 더 울렸고 바람에 실린 소나무 향이 마음속 깊은 곳을 가볍게 스쳤다. 장소를 떠나려 차로 돌아오자 운전석 위에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하얀 봉투엔 붓글씨로 짧게 적혀 있었다. 회사의 또 다른 진실. 가을에 다시 만나자. 손에 들자 봉투의 표면이 바람보다 더 서늘하게 차가웠다. 언덕 위에서 불어오는 바람과 교회 종소리가 아직 귓가에 남은 채 나는 봉투를 조심스레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마음속에 아직 끝나지 않은 어떤 물결이 다시 일렁이는 것을 느꼈다. 재건된 회사 건물의 로비는 은은한 나무 향으로 가득했다. 새로 칠해진 목재 벽과 바닥은 햇살을 받아 따뜻하게 빛났고 천장 위에서 잔잔히 흐르는 축하 음악이 공기를 부드럽게 채우고 있었다. 로비 중앙에는 복원된 사원증이 유리 프레임에 담겨 걸려 있었다. 오래된 플라스틱의 표면은 여전히 미세한 흠집을 간직하고 있었지만 그 위에 새로 덧칠된 금빛선이 희미하게 번쩍이며 과거의 상처와 현재의 시작을 동시에 말해주고 있었다. 나는 그 앞에 서서 한동안 시선을 떼지 못했다. 유리 너머로 비친 내 얼굴은 예전보다 조금 더 깊은 주름을 지녔지만 눈빛만큼은 잔잔하게 빛나고 있었다. 바깥 정원에서는 벚꽃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다. 창을 통해 들어온 꽃집들이 로비 안공기를 따라 천천히 떠다니다 사원증 앞에서 맴돌았다. 그 순간 아내의 웃음소리가 기억 속에서 선명하게 겹쳐졌다. 마지막 저녁 식탁 위에서 조용히 밥을 내밀던 그녀의 모습과 불길 속에서 손을 놓치던 순간이 뒤섞여 가슴이 뭉클하게 조여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기억이 나를 무너뜨리지 않았다. 대신 이제야 숨을 고르게 쉴 수 있다는 안도감이 천천히 가슴속을 채웠다. 로비 한쪽에서는 중년 해고자 지원기금과 중년지원센터 개소식이 열리고 있었다. 도하가 서류를 정리하며 수혜자들에게 첫 지원금을 전달하고 있었고 하유는 그 옆에서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사람들의 손을 잡았다. 몇몇 직원들과 지역 주민들이 모여 새로 꾸며진 공간을 둘러보고 목재 벽을 따라 걸린 사진들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들의 목소리는 음악과 섞여 부드러운 울림으로 공간을 채웠다. 나는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숨을 고르고 천천히 말을 꺼냈다. 우린 아직 여기에 있습니다. 내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로비 안의 모든 소리를 잠시 멈추게 했다. 이 공간은 단순히 회사의 새 출발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두 번째 기회입니다. 상처와 상실을 안고도 다시 걸을 수 있다는 걸 함께 증명합시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고 벚꽃잎이 바람을 타고 문틈으로 들어와 천천히 사원증 앞에 내려앉았다. 나는 천천히 걸어가 사원증 앞에 섰다. 유리 프레임 너머 금빛 선으로 메워진 금이 햇빛을 받아 잠시 빛났다. 손끝을 유리 위에 올리자 차가운 감촉 너머로 아내의 미소가 떠올랐다. 마치 그녀가 조용히 괜찮아 라고 속삭이는 듯 했다. 숨을 들이쉬고 눈을 감았다. 벚꽃잎이 바닥에 닿는 소리가 귓가에 스쳤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고인 숨이 천천히 풀려나왔다. 조용히 거의 들리지 않게 중얼거렸다. 이제야 숨을 쉴 수 있다. 그리고 그 말이 로비의 나무 향과 벚꽃 향 사이로 스며들며 오래 묵혀있던 공기까지 새로워지는 듯 했다. 로비 한쪽 새로 칠한 나무 향이 은은히 스며드는 공간에서 금빛으로 복원된 사원증이 조용히 빛나고 있었다. 그 앞에 서니 벚꽃 향과 함께 아내가 웃던 목소리가 바람결처럼 스쳤다. 지난 시간의 상처는 사라지지 않았지만 고쳐진 사원증처럼 나도 다시 걸을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 때로는 모든 것이 무너져야 어떤 다리를 다시 놓을 가치가 있는지 알게 된다. 혹시 당신도 해고나 이별 큰 상실 속에서 뜻밖의 두 번째 기회를 마주한 적이 있나요?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이 더 궁금하다면
함께 채널을 지켜봐 주세요.